네, 계속해서 취재 현장 이어가겠습니다. 팔자를 이어둔 외국인이 지난 26일부터 카카오가 공정위에 SM엔터와의 기업 결합을 신고를 하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과연 이제 K-팝 주역과 플랫폼 공룡이 만난 만큼 두 기업 간의 시너지가 시장의 기대를 몰고 오고 있는 반면에요. 일각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혜린 기자는 이 자리에 처음 네,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공정위 심사라는 건 보통 기업 결합 전에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가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를 공정위에 접수하며 양사 간 기업 결합 심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이 보통 말씀하셨듯이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건 인수 전에 합니다. 다만 이 카카오가 SM 주식의 20.76%,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9.12%를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을 했잖아요. 예. 이 원래 카카오처럼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 다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수단이 공개 매수인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가 끝난 뒤에도 공정위의 심사라는 큰 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위 심사가 끝나야 완전한 인수가 가능하다는 네,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이고요. 연장은 90일, 총 길게 봐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건데요. 이 기간에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안팎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1년 1개월 만에 조건부로 승인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이 워낙에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카카오가 얼마나 자료를 충실하고 빠르게 넘기느냐가 관건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빠르게 처리하긴 하겠지만 해를 넘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게 사실 내용을 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오래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 수가 총 147개나 됩니다. SM 엔터 인수로 25개의 계열사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아진 몇 개가 됩니까? 건데요. 거의 147개가 된 네. 겁니다. 25개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해외 계열사도 40여 곳 정도가 되는데 공정위에서 국내 사업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죠. 카카오는 재계 15위인데요. 계열사 수로는 SK에 이어 2위입니다. 재계 1위인 삼성이 계열사를 63곳만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더군다나 카카오엔터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을 벌여온 핵심 사업인 만큼 카카오 계열사 중에 가장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SM엔터 계열사까지 더해지니까 공정위가 살펴봐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가지수가 저렇게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들여다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공정위가 이 경쟁 제한성이란 이 항목 아래 기업 결합의 행태를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으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보통 기업 결합이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정도인데 카카오와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는 걸그룹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유재석으로 잘 알려진 안테나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든요. 이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음원, 음반 제작 기준으로 SM과 수평 결합이 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컴퍼니를 통해 진행 중인 음원, 음반 유통 사업은 수직 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 이 두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툰과 웹소설 사업도 확장 중인데요. 여기에 SM엔터 소속 가수들의 IP를 접목하면 혼합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음원의 제작부터 스트리밍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SM의 아티스트에 유리하게 운영하는 등 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박 기자, 그 기업 결합 심사에서의 관건은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SM이 결합하면 점유율 면에서 어떤 분야, 특정 섹터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을까요? 그 점에서 공정위가 골머리를 굉장히 앓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1위 사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1에서 3위 사업자의 점유율 한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 지정 요건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긴 하지만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제작과 유통, 또 콘텐츠까지 연관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업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각사별 소속 아티스트 기준 100위권 내 앨범 판매량을 한번 보면 SM과 카카오를 합쳐도 하이브를 넘지는 못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점유율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 수직과 혼합결합 등의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디까지를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가 이 SM 인수 과정에서 워낙 이제 뭐 치열하게 이제 공개가 예. 매수 공개가 높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세 조정 논란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공정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공정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요. 현재로선 기업 결합 승인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정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배달의 민족 인수 합병 심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때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사의 배달앱인 요기요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그간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심사해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심사 여느 때보다 깐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현재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이 말씀하셨듯 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와 무관하게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지만 만약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 또 5% 룰을 위반한 것이라면 과징금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제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카카오의 SM 인수 산 넘어 산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박혜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